올해 김장은 다르다. 참는 며느리는 끝났다. 아니, 어머니가 싫다는데 어떡해? 오늘부터 나는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간다. 수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시댁으로 김장을 갔었어요. 그러나 그해 김장은 김치를 뒤집은 게 아니라 관계가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진짜 배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걸. 수지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김장철은 수진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다. 시어머니 댁에서 진행되는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자격을 시험받는 시험장 같은 곳이었다. 매년 11월 중순쯤이면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와야지.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김장 당일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 민호는 늦잠을 자다가 점심때쯤 나타나겠다고 했다. 주말이니 좀 쉬어야 한다는 게 그의 변명이었다. 수지는 혼자서 큰 가방에 앞치마와 고무장갑, 팔토시를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직장에 다니는 수진에게 주말은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마당에는 커다란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왔어? 빨리 손 씻고 와. 할 게 많아.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시어머니는 바로 일을 시켰다. 수지는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재빨리 손을 씻고 나왔다. 배추 절인 거 헹구고 물기 빼야 해. 저기 큰 대야에 담아서 헹궈. 시어머니의 지시가 떨어졌다. 수지는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려 물로 헹구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끝없이 이어지는 배추들. 수진의 허리는 점점 아파왔다. 수진아, 배추 다 헹궜으면 이제 양념 버무려야지. 양념 만드는 거 봐줄 테니 잘 봐둬. 시어머니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춧가루, 멸치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 생강, 파, 무채. 각종 재료들이 커다란 대야에 담겼다. 이 정도 비율로 해야 맛있어. 너희 집에서 김치 담글 때도 이렇게 해.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수지는 이미 지쳐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자, 이제 양념 버무리자. 시어머니와 수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다. 배추 한 장 한 장마다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야 했다. 대충 바르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쏟아졌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안쪽까지 다 발라야지. 그래야 간이 골고루 배. 수지는 다시 배추를 들어 처음부터 다시 양념을 발랐다.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일 먼저 끝내고 먹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 수진의 배는 이미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온 탓에 허기가 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오후 5시쯤 드디어 시누이가 나타났다. 남편 민호도 시누이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시누이는 손에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케이크 사왔어요. 우리 김장하면서 먹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언니, 난 이런 거 못해서 케이크 사왔어.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어. 일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너는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시어머니는 케이크 상자를 잽싸게 안고 부엌 안쪽으로 가버렸다. 수지는 속으로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은 새벽부터 와서 온갖 힘든 일을 다 했는데 시누이는 늦게 와서 케이크만 사오면 칭찬을 받는다니. 하지만 수지는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 며느리의 자리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김장용품을 마저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케이크 좀 먹자. 네.
케이크를 자르려고 상자를 열었을 때 수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케이크 옆에 하얀 봉투가 붙어 있었다. 엄마 고마워라고 적힌 봉투였다. 신우이가 어머니께 돈 봉투를 준비해 온 것이었다. 매번 그냥 쌩 하고 김치만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매번 돈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다. 케이크에 붙은 돈 봉투를 떼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 이거 아가씨가 사온 케이크에 붙어 있었어요. 아, 이번엔 서프라이즈로 케이크 옆에 붙여놨는데. 엄마 못 봤구나. 엄마 고생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받았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고맙다. 그 순간 내 기분 탓인가? 나를 흘겨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그 장면을 본 수지는 순간 멍해졌다. 자신도 매년 김장 비용과 수고비를 들였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께 김장철이 되면 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지는 직접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남편 민호에게 부탁했다. 여보, 어머니께 이거 송금해드려. 김장 비용이야. 매년 50만 원씩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민호는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하고 돈을 받아갔다. 수지는 남편을 믿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히 시어머니께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상했다. 신우이가 돈을 드리니까 시어머니가 고마워하는 걸 보니 자신이 드린 돈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신랑은 신우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면서 바보같이 웃고 있었다. 내가 힘들게 일한 건 보이지 않았나? 싶었다. 저녁 무렵 수진의 온몸은 쑤시고 아팠다. 특히 허리와 어깨, 손목이 심하게 아팠다. 시어머니는 수고했어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김치 한 통 가져가 하고 말했다. 수지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진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매년 드리라고 준 돈 어머니께 잘 송금했지?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 어머니가 한두 번 사양하셨어. 괜찮다고. 그래서 안 보냈어.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안 보냈다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야? 민호는 여전히 태연했다. 내가 썼지.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 그냥 내 용돈으로 썼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 동안 매년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이 남편의 개인 용돈으로 사라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한두 번 사양하는 것이 예의였을 뿐인데 민호는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자신이 쓰고 싶어서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한두 번 사양하는 게 정말로 안 받겠다는 뜻인 줄 알았어? 그건 예의상 한 번 거절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안 받으신다면 나한테 돈을 돌려줬어야지. 왜 내 맘대로 썼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시댁 김장에 가서 온종일 고생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남편이 가로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내다니.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5년간의 김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년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온종일 일했다. 배추를 헹구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통에 담고 정리까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은 양념 때문에 따갑고 거칠어졌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수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수진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다. 배추 헹구는 것 좀 봐.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 다시 해. 양념을 왜 이렇게 대충 발라? 제대로 안 하면 김치가 맛이 없어. 수진이는 김치도 제대로 못 담그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면 신우이는 늦게 와서 거의 일도 안 하고 케이크나 과일만 사오면 칭찬을 받았다. 우리 딸은 참 효녀야. 바쁜데도 이렇게 챙겨주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며느리와 딸에게 완전히 달랐다. 수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억울하고 화가 났다. 수지는 곰곰이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고 짜증을 낸 이유가 뭘까? 혹시 돈 때문은 아니었을까? 신우이는 매년 돈 봉투를 챙겨왔지만 자신은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시어머니는 생각했을 것이다. 며느리가 김장 비용도 안 내고 공짜로 일만 시키고 김치만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수진을 부려먹고 좋은 소리를 안 한 것도 이해가 됐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돈도 안 내는 며느리가 밉보였을 것이다. 반면 신우이는 돈도 내고 케이크도 사오니 예쁘게 보였을 것이다. 결국 모든 오해와 갈등의 원인은 남편 민호였다. 민호가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용돈으로 써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따졌다. 당신 때문에 내가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 어머니는 내가 돈도 안 내고 김치만 축내간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라고.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리고 김장 돕고 김치 얻어서 오는데 그런 일도 안 하고 김치 공짜로 먹으려고 한 거면 완전 도둑놈 신부 아냐? 애가 왜 그래?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 공짜로 먹어? 도둑놈 신부? 상관없는 게 아니야. 나는 제대로 돈을 들였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내가 욕먹은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년에는 내가 제대로 보낼게.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다. 민호에게 돈을 맡기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설사 돈을 제대로 전달한다 해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질지도 의문이었다. 이미 5년 동안 굳어진 관계와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날 저녁 수지는 남편 민호에게 선언했다. 나 내년부터 시댁 김장 안 갈 거야. 친정 김장만 도울 거야. 민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5년 동안 나 대신 드려야 할 돈을 가로채서 썼잖아. 그것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민호는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내년에는 제대로 할게. 하고 말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시댁 김장 안 해. 어머니가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돈 제대로 드리는 신우이랑 둘이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민호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댁 김장을 안 도와? 그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5년 동안 충분히 했어. 새벽부터 나가서 온종일 일하고 허리 아프고 손 아픈 것도 다 참았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 오히려 잔소리와 구박만 들었어.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더군다나 내가 매년 들인 돈을 당신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어머니는 내가 돈도 안 낸다고 생각하셨어. 그래서 더 나를 부려먹고 함부로 대한 거야.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그런데 왜 내가 계속 참아야 해?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도 엄마가 사양하셔서 그런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수지는 비웃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돌려주지 않고 내 용돈으로 썼어?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면 뭐야? 그날 이후 수진과 민호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민호는 계속 수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지난 5년간의 돈을 지금이라도 드려. 그리고 내가 매년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안 보낸 거라고 설명해.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볼게. 결국 민호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갔고 김장철이 다가왔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수진이 보내. 민호는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지만 수진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호는 난처해했다.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머니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난 앞으로 시댁에 김장하러 안 가. 그 해에 수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올해부터는 우리 집 거도 김장 좀 해요. 내가 도와줄게. 친정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다. 그래? 시댁 김장 안 가? 수진은 대답했다. 네, 올해부터는 친정 김장 도울게요. 시댁에 아가씨가 한 대서 안 가. 친정 어머니는 무슨 일 있어?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은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제가 친정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친정 일도 좀 더 챙기고 싶어요. 하고만 말했다. 친정 어머니는 기쁘게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하자 하고 대답했다. 김장 당일 수진은 친정으로 갔다. 민호는 혼자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수진이는? 하고 물었고 민호는 아파서 못 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진은 친정에서 편안하게 김장을 도왔다. 친정 어머니와 이모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 친정 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행복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싶었다. 김장이 끝나고 수진은 친정 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앞으로 매년 친정 김장 내가 와서 할게. 돈도 드리고. 그동안 시댁만 챙기느라 친정을 소홀히 해서 미안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 고생했구나 하고 수진을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시댁 김장에 가지 않게 되면서 생긴 여유 시간에 친정을 더 자주 찾아갔다. 친정 부모님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갔다. 그동안 시댁만 챙기느라 소홀했던 친정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수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물론 시어머니로부터는 차가운 말들을 들었다. 며느리가 김장도 안 도와주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 등등.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떻게 헛되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계속 수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요즘 시댁에 안 가신다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이제부터는 친정을 더 챙기려고요. 그동안 시댁만 신경 쓰느라 친정을 너무 소홀히 했거든요. 우리 각자 친정에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혹시 제가 김장 때 늦게 가서 케이크 사가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셨어요? 나는 마음을 숨기고 답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신우이는 잘못이 없었다. 딸로서 어머니께 케이크와 용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수진의 돈을 전달하지 않은 민호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도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결국 어머니께 진실을 말했던 것이다. 지난 5년간 수진이 매년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자신이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았다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수진이가 매년 돈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죄송해요. 그러게 사람 헷갈리게 왜 그래? 주면 그냥 받지. 괜찮다 해놓고 수진이한테 미운 소리 하셨더만.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 수진을 오해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기는 어려웠다. 수진은 여전히 시댁 김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친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상처가 친정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치유되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시어머니는 혼자 김장을 하거나 시누이의 도움만 받아야 할 것이다. 돈을 제대로 내는 시누이와 함께 김장을 하면 될 일이었다. 수지는 더 이상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헛되이 소비되는 곳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다. 5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으로 달려가 온몸이 쑤시도록 일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구박만 받았고 자신이 낸 돈은 남편이 가로채 용돈으로 썼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일 수는 없었다. 수지는 깨달았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호는 여전히 수진을 원망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시댁 김장 가는데 왜 너만 안 가?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그게 문제라면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봐.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전화를 받고 놀랐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수진아, 민호한테 다 들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수진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설마 너가 돈을 안 줘서 그런 소리를 했겠니? 다 너 가르쳐 주려고 한 거지, 응?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어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분간은 시댁 김장에 가지 않을 거예요. 김장은 아가씨와 어머님 댁 먹을 만큼만 하세요. 대신 명절이나 다른 날에 뵐게요. 통화를 끝낸 후 수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사과가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을까? 수지는 여전히 친정에서 김장을 도왔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돈봉투 사건 이후 민호도 친정 김장에 꼭 참여한다. 물론 시댁도 가야 했다. 시댁 김장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었다. 돈을 제대로 내는 시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수지는 행복했다. 친정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남편 민호도 아내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로워졌다. 수지는 깨달았다. 때로는 거절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